투자클럽입니다. 에코프로가 SK 에코플랜트와 더불어서 헝가리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죠. 자, 공매도 제도 개선안 관련해서 갈 길이 멉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죠. SK 에코플랜트가 헝가리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세운다 이런데 이 자회사인 테스와 에코프로와 함께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데요. 2025년도에 준공이 목표입니다. 자, 실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왼쪽에 보면 이제 송우준 에코프로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계신 분이 이제 박경일 SK 에코플랜트 사장,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이제 테렌스 홍 테스 회장, 여기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도 이제 공장이 있고,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 이제 두 곳에 이제 시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헝가리 쪽에도 이제 공장을 세운다 이런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헝가리나 이제 폴란드 이런 이제 동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 관련되는 배터리 기업들이 활발히 이제 진출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그 원자재, 그러니까 공장이 많으니까 그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불량 스크랩,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되는 부분이 보급되면 이제 일정 시점 지나고 나면 수명이 다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되는 물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피드스톡 관련되는 부분이 용이하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가진 이제 폐배터리 관련되는 재활용 기술, 헝가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재활용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는 CRMA 관련되는 핵심 원자재법 관련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합의가 좀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야에서 원자재 확보 목표에 보면 재활용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보다 이렇게 비율 자체가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유럽에서는 이 헝가리 쪽에 이제 1조 3천억 투자해서 내년도에 이제 완공 예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생산 관련되는 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SK 에코플랜트 폐배터리 웨이스트 리사이클링 글로벌 거점 관련해서 전체 23개국 50개 거점인데요. 유럽 쪽에서 보시게 되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여기 이 건설 중 나와 있고, 프랑스 그르노블 관련해서 보면 테스가 운영적인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헝가리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번 에코프로와 자회사 테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폐배터리 관련되는 공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이클에 보시게 되면 이 전기차를 이제 폐차 수거해가 사용 후 이제 배터리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스크랩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용 후 배터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이제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에코프로 이제 그룹차에서는 에코프로 CNG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말 내내 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 관련된 부분에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정부가 사실은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빠르게 민당정이 그 합의해서 이제 초안을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게 되면 상한기간, 담보비율, 그 다음에 이제 전산화 관련되는 부분, 그동안 개인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부분의 제목은 비슷하게 이제 일정하게 통일 이렇게 하면서 개혁의 모습을 했습니다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좀 방향이 다른 부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요. 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초안이니까. 근데 내년도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금지 조치입니다만, 이제 총선 자체가 내년도 4월에 있으니까 이 연내에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좀 어느 정도 되는 부분들이 모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에 보면 21일에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 논의가 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이야기들, 여론이 또 수렴이 되어서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보완할 부분과 개선할 요인.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기존의 어떤 정권업계라든지 글로벌 IB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좀 기울어져 가지고 계속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이제 기득권 입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공매도 관련되는 제도가 내년도 이제 총선에 어차피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이니까 구체적인 디테일에서는 또 이제 개인들이 바라는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여론몰이성 어떤 기사들이 또 주말에도 많이 나왔더라고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들에게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강제하고 국내 정권사가 구축 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개선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이전 정권에서도 이 전산 시스템 관련되는 구축 관련해서 일부 이제 정권사들이 이제 뭐 구축을 한 것도 있는데 이 업무적으로 뭐 이렇게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면 그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줘서 좀 하면 되겠죠,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상한 기간과 이제 담보 비율 자체의 어떤 동일하게 맞추는 어떤 부분, 여전히 뭐 신용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도 동일하게 미국도 150%, 일본도 130%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뭐 신용도를 따져가지고 뭐 차별화 둔다 이거하고는 조금 이제 방향이 다른데 늘 이야기를 정권 관계 기관들은 하면서 이 차별을 둬야 된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상한기간 관련되는 부분은 기존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하는 대차와 개인들이 하는 대주에서 개인들은 이제 기존 60일에서 이제 90일로 바뀌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돼 있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쓰는 대차를 개인들이 하는 형태로 이제 개선을 했다. 이걸 이제 개선이라고 하는데 개인들이 이제 이 상한기간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 기간에 제약이 없는 이 부분 자체를 그러니까 갚아야 쇼커버링이 나와서 뭔가 장기간 물론 이제 대차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나가는데요. 무제한 어떤 이제 개별 계약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뭐 5년의 어떤 지금 잔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안 좋다. 그래서 상한을 하는 어떤 기간을 이렇게 줘야 된다 해서 90일로 뒀는데 뒤에 보면 연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 제약 없음과 연장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빠지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래야 확실하게 이제 공매도를 할 때 이제 이 기간 제약이 없는 부분들이 딱 기간이 져 있으면 마치 선물할 때 롤오버 하면 비용 들어가잖아요. 롤오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착을 했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연장을 하게 되면 이 뭐 페널티가 없으니까 기간을 딱 이제 정해놓고 재연장할 때는 이런 어떤 일단은 상한을 하고 쇼커버가 하고 난 다음에 뭐 일정 뭐 미드텀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개인에게 맞췄으니까 차별을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꿨다.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아니니까 요거 이게 개선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비율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담보 비율 자체도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이제 120%고 기관 외국인들이 105%거든요. 이게 뭐 요것만 본다라고 하면 레버리지 보면 여기가 이제 20배고요. 여기가 5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레버리지를 개인들보다는 4배 정도 더 써서 그러니까 공매도 치는 이제 물량 자체가 많을 수 있는 양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개인들을 이제 대차 그러니까 담보 비율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에 맞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배 정도 레버리지 썼다가 이제 그 뭡니까? 예. 2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는 기관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제 맞춰서 이것도 개선이라고 하는데, 개인들은 이제 공매도를 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잘 치지도 않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서 물량으로 거기다가 불법 공매도까지 치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문제다. 그래서 요 담보 비율은 올려달라고 하는 게 그 핵심이거든요. 이게 개인들이 기관 외국인 같이 낮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상향으로 높여서, 예, 이게 이제 상향으로 된다면 레버리지가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커버 관련되는 부분들도 훨씬 더 이제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 개인들이 신용담보 쓰게 되면 한 30% 빠지면 이제 마진콜 이 부분들 전거금을 또 못 채워내면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담보 비율 자체는 올려야 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상향으로 되어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피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산화 관련되는 부분은 해외에서는 사실 이제 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계약 전산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이제 전산화 관련되는 이야기 관련되는 부분 요구하는 국가는 없다.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지금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 전산화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단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디테일로 보게 되면 이 초안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기존 거하고 하는 거하고 크게 이렇게 상한기간이나 담보비율이나 이 부분에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뭐 개선이 되는 흐름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정이 이번 주 이제 21일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니까 좀 수정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제 주가로 이제 보게 되면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첫날에는 공매도 금지 때 보면 외국인들이 놀라서 뭐 쇼커버링이 나왔던, 기존에 이제 주식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리콜을 해서, 리콜을 언제든지 뭐 그 기간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요구해서 팔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쇼커버가 급하게 일어났는데 그 뒤에는 특별히 이제 큰 어떤 물량들이 쇼커버링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공매도 잔고는 뭐 ETF 영향이든 다시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서 주가 측면에서는 첫날 정도만, 그리고 아니면 뭐 종목에 따라서 2, 3일 정도만 나오고 난 다음에 크게 영향을 좀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공매도 잔고가 많은, 예,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가 이런 어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기타 2차전지 관련해서 목표가들을 현재가하고 굉장히 괴리가 높은 매도를 치는 게 전형적인 이제 공매도 수급과 연계된 어떤 리포터들이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있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75만 원대 회복이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